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1월 3주차 새벽조교 프리뷰 플러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출전한 마필들 좀 더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토요경마 7경주로 펼쳐지는 1000m 국내에서 5등급의 1000m 경주 7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마성투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날 같이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유롱플라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롱플라잉과 마성투혼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9번 게이트, 이번 같이 출전했던 마성통이 8번 게이트에서 같이 출전했던 경주 장면인데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주 장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게이트 지금 출발 자체에서 8번과 10번에 압제되면서 따당 출발 자체가 원활하게 풀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레이팅도 35포인트 승급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원활하게 풀리지 못했고, 반면 마성토는 선두 위각으로 이렇게 바로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요롱플라잉 입장에서는 승급을 목전에 두고 게이트 조건이 지금 원활하게 풀리지 못하고 흙을 맞고도 경주 전개를 풀어가고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출발 때 압제가 되면서 출발 자체를 원활하게 풀지 못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완성도 있는 종반까지의 걸음을 보여줬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종반의 끝걸음은 상당히 좋았다. 나름대로 마성투혼과 그 도착차가 거의 없는 모습, 투마필의 걸음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죠. 투마필의 이제 훈련 모습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마성투혼의 먼저 훈련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성투혼의 수요일 조기 장면인데 이철경 기수이고요. 월요일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조기 장면. 지금 마성투혼입니다. 이때 이제 훈련 장면인데, 이 병행훈련을 했었는데 이 병행훈련 장면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는 장면이고, 여하튼 뭐 훈련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롱플라잉의 훈련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롱플라잉의 훈련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유롱플라잉도 상당히 지금 그 내주로 인공주로 해서 지금 훈련을 시행하는 수요일날 훈련 장면입니다. 수요일날 훈련 장면인데 굉장히 좋았던 스피드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 오늘 아침에 또 출발 연습을 시행했어요. 출발 장면이 지금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또 출발 훈련을 시행하는 이런 장면까지 있었거든요. 새벽에 출발 훈련 장면은 찍히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오늘 아침에 또 출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 수요일날 그 오늘 아침 훈련을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의욕을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자료화면에 봤다시피 이 녀석들은 선두력과 뒷심을 지금 겸비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극단적인 게이트 조건에 불리만 아니면 나름대로 경주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고, 훈련 모습도 괜찮기 때문에 경주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까. 단거리 경주이긴 합니다만은 한 마필만 더 본다라면 좋은 가문이 있어요. 41조의 좋은 가문. 좋은 가문 역시 레이팅이 35포인트인데 이 승급을 앞두고 있어서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승부 의지를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고민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발놀림이 굉장히 부드럽게 쓰는 녀석이거든요. 오늘 발놀림을 굉장히 부드럽게 쓰고, 오늘 아침에 또 출발 연습을 시행을 했어요. 특조 조교부가 이렇게 훈련을 시행하고 나서 출발 대 앞에 가서 멀로 기수로 교체하고 멀로 기수가 직접 출발 연습을 오늘 아침에 시행을 했어요. 그 장면에서 보면 멀로 기수가 또 이거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 일단 3두 마성투혼 유롱플라잉의 경주력 우세 속에서 요거 좋은 가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월요일날 방송에서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하나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8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혼합 4등급의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에서 어마어마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죠. 결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였죠. 57kg의 부담 중량을 보여봤습니다. 부담 중량이 전 경주보다 3kg 정도 늘어났고, 요 녀석. 근데 이제 그 오늘 훈련 모습을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 경주 그 경주 장면 한번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어마어마, 9번 게이트 같이 뛰는 마필이 클리너 벨라죠. 같이 또 뜁니다. 어마어마. 출발 자체가 아주 원사이드한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조건을 활용한 선행을 나가는 이런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클리너 벨라가 하마시 기수가 이제 외곽을 전개하는 이런 장면이죠. 하지만 종반 직선에서의 걸음을 한번 보셔야 돼요. 직선에서의 걸음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는 걸음. 다른 마필들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나가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잡고 가요, 잡고. 잡고 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결승선까지 그냥 잡고 갔단 말이죠. 잡고 발놀림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 정도 모습이라면 뭐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워낙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선행을 가서 이제 들어온 모습인데 주행 심사 모습을 한번 본다라면 주행 심사 모습을 한번 보면 3번 게이트에서 이제 주행 심사를 받고서 이거 잡고 자 이게 이제 잡고 간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주행 심사를 받고 흙을 맞추면서 경주 전개를 펼칩니다. 그렇죠? 흙을 맞추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의도적으로 흙을 맞추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 뒤에 붙여놓고 흙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모습. 이제 그래놓고 직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장면까지 주행심사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선입을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마펠이가 이제 데뷔전에서는 뭐 1번 게이트니까 그리고 조교 모습을 한번 일날 훈련 장면. 오늘 의도한 병행 훈련은 아니었어요. 국내선발 6등급의 레이크스타와 병행 훈련하는데 송지철 기수 훈련을 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월요일날 훈련 장면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스타 정도는 뭐 가볍게 가지고 노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조교 동영상을 보면 지금 이 장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갈라스댄스 스카이 돌풍 이렇게 병행 훈련 뒤에서 오는 장면이니까 이 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코너를 돌아 나가서 길게 끌어가지 못하고 1, 2코너 지나서 그냥 말이 서버린 건지 세워버린 건지 그 부분을 판단을 못해 길게 가지를 못하고 코너를 돌아서 그냥 세웠기 때문에 선 건지 선 건지 그래서 이 지구력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 부분을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 정확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모습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자, 이제 어마어마한 혈통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버나디니를 아버지로 두고 있고 버나디니 아버지는 에이핀디예요. 그리고 엄마 쪽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엄마 쪽에서도 혈통적으로 런웨이 앤 하이드인데 이게 이제 장거리에서 뭐 1600 정도를 우승했던 블랙 타입 우승마기 때문에 중장거리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중장거리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버나디니 AP인디 피를 물려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2경주 1등급 경주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불패는 여전히 나쁘지가 않은데 삼성불패 경주력을 한번 잠깐만 강토마를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강토마가 이제 문제 뭐냐면 강토마의 훈련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강토마의 훈련 모습을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훈련 모습 좋아요. 훈련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경주보다도 더 좋았으면 좋을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발열림도 굉장히 빠르고요. 뭐 이 정도 스피드감이면 굉장히 좋다. 스피드감은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월요일 날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뭐 발이 전적인 스포 훈련을 시행하는 거죠. 거의 떠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토마는 전경주 훈련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전경주 강토마 월요일날 전경주 입상을 했을 때 월요일날 훈련 모습. 이때보다도 그러니까 전경주 2위를 스카이베이에서 2위를 했을 때 이때보다도 오히려 전반적으로 더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죠. 이때는 좀 이때보다도 지금 이번에 훈련 모습이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목숨이란 발놀림도.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자신의 컨디션은 다 찾아가니까 이제 문제는 없어요. 강토마는 딱 하나 지금 이게 부담 중량입니다. 이 검정색 그래프가 부담 중량인데 이 빨간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경주력이에요. 경주력은 밑에 아래쪽이 더 좋은 거예요. 위로 갈수록 경주력이 좋지 못한 거고. 자, 부담 중량이 높아지면 경주력이 튜브가 돼요. 전형적으로 지금 부담 중량에 대해서 경주력이 계속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거부터. 부담 중량이 높아지면 경주력이 정확히 부담 중량하고 경주력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부담 중량이 전 경주가 53.5고 이번에 57.5란 말이죠. 그래서 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지금 4kg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담 중량에 대해서 최근의 모습으로만 본다라면 이 녀석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딱 하나 걸린다라는 거예요. 강토마는 이게 실제 컨디션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반응하지는 않을 걸로는 보여져요. 이때 보면 반응하지 않았죠. 2월 24일 날 경주, 그때 강토마가 1번 게이트에서 토스코 노바켓을 여유있게 깼어요. 이때는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훈련시 모습이 좋았어요. 컨디션이 최상이었어요. 이 컨디션이 최상이었을 때는 딱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이 컨디션이 최상이라고 봤을 때 이번에는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응했을 때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는 부담 중량이 정확하게 반응해요.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 경주력이 나빠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때만큼의 반응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최근처럼 컨디션이 아까 지금 조기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만큼 반응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반응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삼성불패 한번 볼까요? 삼성불패 보세요. 부담 중량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부담 중량 55 그대로 똑같아요. 부담 중량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일정하게 부담 중량하고 상관없이 경주력이 움직이거든요. 이 삼성불패는. 그래서 부담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부담 중량과 그래프가 따로 놀고 있잖아요. 얘는. 예전에는 어릴 때는 반응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리고 최근에 힘이 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부담력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최근에 경주력이 아주 나오면서 최근에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 최근에 가장 좋은 지금 삼성불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과거 어릴 때는 부담력이 계속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면서 최근에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최근보다는 부담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에요. 얘가 56까지밖에 안 달았는데 처음으로 지금 57을 달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강토마는 이미 57.5 이상을 달았던 거고, 얘는 처음으로 달아본다라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고요. 흑전사를 보면 흑전사가 지금 부담중에 정확히 반응하죠. 흑전사가 지금 보시면 흑전사가 정확하게 부담중량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부담중량이 높아지면 경주력이 떨어지고 부담이 낮아지면 경주력이 올라가고. 이 어린 말들이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특성이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힘이 덜 찼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부담점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은 1등급 승급전이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온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출전하고 있는 바로 클린업 보드. 장수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이 장수목장 휴양마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장수목장까지 갔다 왔는데 12전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에요. 12전까지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고, 과거 경주력은 결코 강토마나 삼성불패, 과거 경주력은 삼성불패나 강토마에게 뭐 밀리는 경주력이 아니었어요. 과거 최고 경주력은 2등급에서 보여주던 1등급으로 올라와서 질병이 있으면서 조금 경주력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폭비형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흑전사, 강토마, 삼성불패 뭐 이런 마필들 속에서 그 클린업보드의 행보도 내일 이제 목요일, 오늘이죠. 이제 지금 새벽이니까 제가 이 방송 찍고 조금 눈 붙이고 저기를 나가야 되는데, 클린업 보드도 훈련 모습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23대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군불패가 지금 55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전경주와 같은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고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이 대군불패가 1월 20일 경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입으로 이제 올라오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우승을 했죠. 9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9번 게이트에서 이거 좀 넘길게요. 여기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지금 이제 흙을 맞으니까 좀 안 뛰니까 강하게 지금은 완전 채찍을 치면서 몰아내주는 거죠. 흙을 맞으니까 좀 안 뛰니까 좀 몰아내주면서 흙을 맞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선행으로 갔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흙을 맞으니까 좀 안 뛰니까 채찍을 치면서 몰아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직선에서 이제 진로가 열리니까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계속 몰아주니까 여유 있게 우승을 하면서 갤럽 컬린을
머리 차이로 제압을 합니다. 물론 이때 갤럽 컬린이 그렇게 뭐 힘이 좀 덜 차 있는 상태. 최근에 이제 갤럽 컬린의 경지력과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면 갤럽 컬린보다도 훨씬 더 끝걸음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대군 불패가 힘이 더 찼다라고 본다라면 이번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훈련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안토니오 기수 똑같죠. 아까 그 채찍 부조를 주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양털 고글레 섀도우롤을 착용을 시켜서 경주 중에도 이 녀석은 섀도우롤을 착용을 시키는 마필이니까 그대로 훈련을 시키는 모습. 아주 뭐 강한 부조를 주면서 실전과 같은 모습. 2등급의 불멸의 제왕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좀 보시면 되는데 못 따라가요. 불멸의 제왕을. 그죠? 어깨 채찍. 아까 그거 똑같죠? 불멸의 제왕보다는 걸음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이거의 영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무리에 잘 안 따르는 습성이 있고 그래서 어깨채찍 부조를 주면서 계속 따라붙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불멸의 제왕을 몇 대 붙여놓고 불멸의 양을 놓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못 따라붙는 거에 나중에 이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이 녀석은 이런 근성 채찍을 치면서 근성을 더 보강시키고 스피드를 보강하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강하게 조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강한 조교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이 뺀질거리는 걸 좀 잡아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어찌 보면 뭐 신경질적으로 좀 강하게 하죠. 너 이 녀석 안 뛸 거야? 좀 빨리 가라고 뛰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좀 그런 느낌이 받지 않나요? 좀 채찍을 치는 느낌이 그리고 발도 바꿔주고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면서 지금도 발도 바꿔주고 바보 변환 플라잉 체인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군 불패가 오히려 전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느낌 갖고 있어요. 대군 불패는 토요경마에서 요거를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대장군 그 샤크 대장군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1400 전주에 나갈 수 있었는데 안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녀석이 최근에 대상 경주를 연속으로 나왔어요. 이게 큰 경주만 월요일 조교 장면 보면 될 거예요. 외곽에 안쪽에 독보천하고요. 외곽에 박태종 기수, 샤크 대장군 아주 길게 뒷직선까지 길게 끌고 갔어요. 뒷직선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길게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57kg 최고 부중 57kg 최고 부중 아주 좋았어요. 가볍게 전경주 별거 없어요. 한 마리만 더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명품 축제인데 12월 7일 자, 이 장면 확대 요거 하고요. 오늘 장면입니다. 자, 이 정도 보이시려나? 확대
보이시나요? 뭐 너덜너덜한 거 있죠? 너덜너덜한 거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명품 축제가 강한 인기를 모으면서 조금은 못 띄워주는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녀석이 이렇게 못 뛸 녀석이 아니잖아요. 명품 축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제 14점밖에 뛰지 않은 녀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혀보정근이에요. 텅타이라고 하는 텅타이를 혀보정근, 텅타이라고 하는 혀보정근을 지금 착용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실전에서 쓸지 아니면 장구 신청을 해서 실전에서 착용을 하고 나올지 조교 때만 지금 착용을 하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출전표가 떠봐야지 바로 신청을 하고 나올지 승인장구이기 때문에 승인 신청을 하고 나올지 아닐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가 미리 이제 그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미리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 때 보니까 이 텅타이를 지금 착용을 시키고 있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명품 축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변화를 시켜보려고 이렇게 마방에서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 착용을 시킬지 안 시킬지 하는 부분은 내일 보고 또 출전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수요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계속 전주에도 이 텅타이를 착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루만 시키고 안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속 착용을 시키고 있길래 그리고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속보량을 굉장히 늘리면서 다시금 말을 만들어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 말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마방에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 이 경주는 샤크 대장군을 충마로 해서 후착번에서 이제 난타전 경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천마도 강급이 된 마필이단 말이죠. 1등급에서 김옥성 기수가 열을 내고 있어요. 57kg 최고 부종을 또 받았거든요. PK 파티도 1등급에서 강급이 된 마필이고 천마도 강급이 된 마필이에요. 환상스타는 또 멀로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이거는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이고, 사바킹덤도 승급전을 펼치는 마필. 사바킹덤은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마필들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축에 상당히 훈전도가 있어 보이는 경주예요. 여하튼 이런 경주일수록 충마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샤크 대장군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샤크 대장군을 말씀드리고, 명품 축제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좀 분석의 경주를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다. 마필이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또 주말에 여러분들과 레이스 스토리 시간에서 경주별로 레이스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시간, 스토리를 또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가져봐야 되죠.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뭐 좋은 또 주중 되시고 주말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윤이었습니다.